자, 학생 인사하시죠. 일어서서 하나요? 평생 그 반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서 인사하면 됩니다. 차렷! 경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슈카의 서울 산책은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하는 그 서울 영테크 청년 교육이 되겠습니다. 야. 제가 이런 강연을 사실 뭐 직장인 대상으로 좀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좀 하는데 어머님 대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서울 영테크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우리 서울시가 2021년부터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금융교육 정책 서울 영테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영한 사람이 강의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영한 사람이 강의해 주는 거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강사가 영하기 때문에 우리 영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은 이제 누구나 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 서울 영테크 2025년에 2.0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인기 강의는 실시간 온라인 전환을 했다. 그리고 또 뭐 지역별 청년 세탁 이런 데서 오프라인 강의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깐마들의 경제 금융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면 훨씬 더 강사님들의 리얼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서울 영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그 슈카의 서울 산책에서 슈카쌤 버전으로 강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로 잡았는데 사실은 재테크라는 단어는 제가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앞이 재잖아요. 네. 근데 뒤가 테크야. 그래서 이게 약간 좋습니다. 근데 이 테크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테크닉이라고 생각해. 뭔가 기상천외한 묘수 같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의 재산을 움직이는 것은 테크닉으로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테크닉. 자,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학생들 자산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 관리? 주식에 몰빵합니다. 네, 거짓말이고요.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슈카 친구들 직원 중에 그 주식에 몰빵한다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재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저는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요즘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세금에 거의 다 결혼했죠. 결혼해서 네. 돈을 많이 써서 여윳돈이 많이 떨어졌다. 요번에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아니면 내가 지금 삶을 쭉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걸 원하기 때문에 예금에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근데 제가 요즘에 예금 들어가면은 뭐 한 2.7%? 뭐 이 정도 나오죠. 야, 요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보통 어디에 갑니까? 주식을 가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돈이 100만큼 있다면 주식에 얼만큼 넣어야 될까? 얘가 2.7%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식으로 갔거든요. 90. 쓸 돈 남겨. 100으로 간다고? 여기다가 주식 몰빵? 역시 자네는 슈카치고 직원이구만. 역시 자네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90! 우리가 30살,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30살이니까 30살에서 뭐 70, 80, 90까지 생각했을 때 이 비율,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입니다. 비교적 잃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죠. 여기는 위험자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으면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우리는 섞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수익률도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딱 보니까 뭐 주식이든 뭐든 수익률 조금 더 나온대. 네. 그러니까 내 재산을 2.7%에 두긴 싫어. 그래서 조금 더 이 위험자산을 섞고 싶은데 몇 퍼센트를 섞을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걸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내 평생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산관리라고 불러요. 수익률을 좀 올려보려고. 하지만 수익률을 올리면 위험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론적으로 재테크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근데 이걸 재테크라고 하면 이 비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주식을 해서 뭐를 언제 사서 뭐를 어떻게 조금 더 먹을 수 있냐. 이게 우리가 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몇 대 몇으로 더해서 뭐 1,000원이라도 이득을 볼까요? 자꾸 여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재테크에 들어가죠. 자산관리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건 절약이잖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팁 같은 거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 비중 자체에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럼 몇 몇 프로 프로가 적당한가요? 원하는 안전자산이 맞나요? 예금이 안전자산인가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래, 알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뭐? 원하는 안전자산이 맞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글로벌로 봤을 땐 아닐 수가 있죠. 제가 그 통화 중에서는 달러 자산을 좀 섞어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 자꾸 섞으라 그러고 왜 자꾸 포트폴리오를 만들라 그러냐?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인 상태에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부터 받고 갈게요. 또 요즘은 뭘 섞어야 되나요? 요즘 뭘 섞어야 되냐? 네. 저 뒤에 있는데 먼저 땡겨서 하면은 여러분들 하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초보잖아. 비교적 초보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뭐예요? 만약에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 했을 때, 사이클을 옮겨가면서 타는 거죠. 이거 다 타자고, 이거 먹고 여기 안 먹고, 이거 먹고 여기 피하고, 이거 먹고, 네. 오, 금 강세일 땐 금을 사고 오, 비트코인 강세일 땐 비트코인을 사고. 진도준이네? 야, 진도준이잖아. 뭐, 그거 다 먹잖아. 분당 아파트 사고.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으면 뭐 누구나 워런 돈을 벌 수 버핏이죠. 있죠. 워런 버핏이 될 수 있죠. 은퇴하셨지만. 자, 그러면 돈을 버는 기본은 뭡니까? 투자에서 가장 기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무릎에 사서 어깨? 주워 들은 건 많구만. 자네가 들어본 건 많어. 씩씩한 친구들 직원이야.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죠. 정답입니다. 비싸게 싸서 싸게 팔아요. 돈을 벌 수가 없어. 아니, 너무 쉬운 게 싸게 싸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우리 보통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자산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뭐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빠지고 있는 찌찌찌 이런 거잖아요. 사라 그러면 에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 추천해 주셔야죠. 막 그래요. 잘 나가는 건 어디가 잘 나가요? 여기가 잘 나가요. 저기 있는 자산이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건 보통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나가는 걸 사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언제 제일 관심이 많아요? 3천 넘어갈 때. 갑자기 직장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열심히 이거 할 때 3천 넘어갈 때. 근데 사이클상, 물론 올라갈 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이클상 보면은 언제 관심을 가져야, 언제 사야 보통 먹을 수 있냐면 쌀 때잖아요, 당연히. 근데 우리 보통 비쌀 때 사요. 물론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면 좋죠. 그래서 보통 이걸 시도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이걸로 성공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보통은 비싼 것 같은데 기다려 볼 까다가 에잇 하고 사요 여기서. 에잇 하고 잡는단 말이야. 나 빼고 갈것 그렇죠. 같았어. 에잇 하고 잡는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 마지막 순간에 고민하다 여기서 나가. 그러면 사이클이니까 빠지죠. 그럼 여기쯤 오면은 못 참어. 뭐가 나갑니까? 손절. 그래요. 손절이 나가요. 또 우리 보고 들은 건 있어.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지키랬다. 그래서 그래 손절 라인. 손절.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반대 그래. 세상에서 제일 못 참겠는 게 내가 손절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야. 맞아요. 진짜 참기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잡아. 참았어야 되는구나. 워런 버핏이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인내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 다시 잡아. 그래서 조금 먹나 싶다가 빠져. 여기서 왜 못 파냐? 조금 올라갔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물론 1번 더 오를 것 같아서 2번 먹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주식 방송 보면 맨날 자, 이 정도면 차익 실현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통 뭐라고 댓글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니, 먹은 게 있어야 차익을 실현하지. 차익이 요건데 지금 뭐 1,000원 먹었는데 지금 그걸 차익을 실현하란 말입니까? 라고 계속 달려요. 차익 실현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시 하락해. 다시 하락하면 다시 손절한 라인이 오죠? 그러면 그때 내가 맞았구나. 그때 내가 맞았어. 이걸 깨고 내려갈 때 그래야지 다시 잡아서 양싸대기 맞네 해서 여기서 다시 손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요. 2번 물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미털이에 당했다. 야, 세력이 흔들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력이 흔들어서 개미털이에 내가 그만 당해버렸네. 세력만 아니었어도 나는 먹을 수 있었는데. 보통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왜 발생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게 고점에서 살게 돼요. 네. 그때가 내 마음이, 여기가 내 마음이 제일 불안해.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해요. 아니면 횡보하고 있거나. 여기는 마음이 편해. 사기에 편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투자는 이게 계속 엇박이 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손절하고. 그래서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 가훈 주식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먹는 겁니다. 부동산을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럴 때. 집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버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그래요. 막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와 나도 그때 타자 그러면 잘해. 여기서 여기 먹는 겁니다. 정말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자산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올라가면 팔 생각이 나. 물론 100% 다 팔기는 어렵겠지. 그건 진짜 뭐 워런 버핏이나 진도준일 테고 좀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좀 줄였어. 예를 들면 뭐 3분의 1이나 50% 줄였어요. 내려올 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럼 이쯤에 오면은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왜 늘릴 수 있냐?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팔거나 줄이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못 사요. 월급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사는 거지. 보통 여기서 크게 샀잖아. 그럼 여기 올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손절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팔거나 줄인 사람은 여기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언제 살까? 이 생각을 해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엇박이랑 똑같아요. 행군할 때 왼발, 오른발 하는데 왼발 할 때 오른발 내는 사람 꼭 있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발이 그래서 이렇게 돼. 왔다 갔다 하면서. 행군 안 해봤죠? 행진할 때. 발을 맞춰야 되는데 착착 해야 되는데 이게 팔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 팔이 이렇게 나가야 돼. 올라갈 때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그래. 이 신병들이 이거 맞추는데 엄청 오래 걸려. 이상하다. 야, 왼발 할 때 오른발 이렇게. 이거 왜 안 되지? 경험담 같습니다. 혹시. 이게 엇박이 나요. 엇박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여기 들고 갈 수 있을까? 슈카님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슈카월드를 많이 보면 인사이트를 얻어서. 자, 보세요. 언제 올라가고 언제 빠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마음이 불안할 때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재산의 작은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10배 튀길 것 같은 아주 작은 스몰캡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동전주, 무슨 코인 10배 먹으면 좋고 아니면 잃는 걸로 해야지. 이건 도박이죠. 이거는 용기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10배짜리 튀기는 거에 100만 원, 500만 원, 만 원은 1000만 원 넣고. 자, 그러면 어떤 게 공격적인 투자냐? 내 재산 100이라 그랬을 때 뭐 40, 50, 60, 심지어 70 이런 비중을 넣을 수 있냐?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단 말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들은 이걸 그래서 못해요. 근데 내 재산이 100인데 1, 10 뭐 해서 뭐 하겠어. 이거는 용돈벌이 하는 거지. 그래서 맨날 직장인들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100만 원 먹었다. 내 재산하고는 의미가 없잖아. 사실은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지. 100만 원을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 거죠. 이 내 전체 재산의 수익률의 퍼센트가 중요하다니까. 이게 내 재산을 갈라요. 100만 원, 50만 원 번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내 재산이 1억이면은 예를 들면 10% 올랐어. 그럼 뭐 1억 1000만 원이 됐네? 그 다음 달, 뭐 내년에도 또 1억 올랐어. 10% 올랐어. 1억 뭐 3천이 됐네? 이런 식으로 꾸준히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계속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 불러요, 복리효과라 이렇게 간다? 그걸 복리효과라 그랬어요, 복리효과. 그럼 매년 내 재산이 몇 %씩 올라가냐가 승부입니다. 이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 관리예요. 우리는 흔히 재테크라고 얘기하지만 테크닉이라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몇 %의 수익률로 좀 30이잖아요. 50, 60, 70까지. 그때는 내 재산이 더 많아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관리를 안 하면 재산이 이렇게 간다고요. 심지어 아래로 가거나
아니면은 약간밖에 안 가. 음. 오. 3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30이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과 재산이 여기가 뭐 7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가는 사람과는 지금은 몇 퍼센트 수익률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네. 네. 건강하고 똑같아요. 근데 갈수록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산 관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많이 올라간 보통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그쵸, 부동산이었어요. 아. 왜일까? 부동산은 놀라운 장기 투자를 놀라운 레버러지로 내 전 재산에 들어갑니다. 어. 2배 레버러지 상품으로 20년, 30년을 들고 가는데 안 벌 수가 있냐? 레버러지 투자를 가장 마음 놓고 장기간 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국은행이 한 말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한 배도 안 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문제도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횡보. 약간 이렇게 왔어요. 굉장히 완만한 상승. 그걸 보통 횡보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뭐야 이거? 한 배도 부동산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부동산은 심지어 2배로 들어갈 수 있어.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눈치 많이 보는 나라의 남 시선이 중요한데 부동산 2배를 샀다 그러면 잘했어. 맞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구만. 엄마도 칭찬해. 시어머니도 칭찬해. 뭐 옆에서 사람들이 야, 너 집 샀냐? 야, 미수잖아, 미수. 미수에 부동산 미수 산 거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네가 주식에 올인 미수 몰빵을 쳐? 다 뭐라 그래. 맞아요. 주식은 레버리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가끔 제 유튜브에서 올라라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보다는 이 기업으로 많이 가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 성장률이 좋잖아요. 기업이 돈을 받아야 나라 전체 GDP도 올라가고 뭐 기업들도 더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근데 부동산은 이거 묶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더 많이 가면 성장률이 좀 내려가죠. 그래서 항상 코스피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들고 있을 수 있냐? 그래서 100인데 40, 50, 60 어떻게 하면 들 수 있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섞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예를 들면은 주식이 빠질 때 요거를 조금 다른 데서 가격을 만회해 수 있는 상품이 없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해지라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빠질 때 우리나라는 원달러라 그러죠. 환율이 오르더라.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IMF 때 환율 막 2,000원 가고 금융위기 때 환율 막 1,800 가고 그러면은 나는 달러를. 주식을 좀 살 때 달러를 좀 같이 사야지. 음. 그럼 주식이 빠질 때 달러는 오르겠네. 그러면 얘를 점점 많이 살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물론 그래갖고 내 심장에 단련이 되면은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한 번에 팍 사면 한 번에 손절이 팍 나가. 아니면 여기다가 예금 같은 걸 좀 늘려. 채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왜냐하면 주식이 빠지면 채권도 가격이 오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섞은 게 보통 달러 아니면 금, 돈 좀 많은 사람들 채권 이런 걸 섞어 삽니다. 페어로.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포트폴리오인 거고. 근데 사람의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점점 이 비중을 늘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돈을 어디에다 넣어야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꾸준하게 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투자를 안 할 거야, 안전하게 갈 거야. 그것도 본인의 이 많은 스펙트럼 중에 내가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는 안전 100, 위험 0. 여기는 위험 100, 안전 0 중에서 내가 점을 어디 찍느냐에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딘가 찍게 돼 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찍는 사람도 있고 여기 찍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비중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나중에 은퇴 퇴직해서 돈이 필요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재테크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말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그 테크닉, 카드 같은 거 아끼고 절약하고 이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수업 끝! 그거 아니지. 자, 수업 끝인데 자, 서울 영테크 여러분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것 같은 이런 강연을 서울 영테크 2025년 2.0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재무상담, 교육, 사회 배려, 청년대상 찾아가는 특화 상담도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오프라인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마포에 있다. 그리고요 신청하시면 들을 수 있고 용산에도 있네요. 서울광역청년센터. 온라인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하고요. 신청은 매월 1일 15일 날 서울 영테크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서울 영테크에서 그동안 꾸준히 상담 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사해 본 결과 역시 공부한 친구들은 달라요. 그 2년 이상 상담을 받은 청년은 저축 투자 24%, 총자산 39.1%, 순자산 44.8%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다르다 하는 거 서울 영테크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자, 수업 끝. 차렷. 일어나서 차렷을 해야죠. 뭐 반장을 해봤어야 알지. 경례. 아이고 감사합니다.